새벽 4시 반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진짜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캐리어는 전날 밤부터 현관 앞에 세워두었다. 분홍색 수화물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 박서연. 목적지 도쿄 나리타. 첫 해외여행이었다. 혼자 가는 첫 여행이기도 했다. 28이 되도록 둘 다 처음이었다. 사실 계획은 작년부터였다. 직장 생활 2년이 됐으니 가자고 다짐했었다. 한 번은 바쁘고 한 번은 돈이 부족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눌러버렸다. 항공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에도 이런 기분이었다. 무섭고 설레고 믿기지 않는 기분. 서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마루를 걸어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설레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화장은 간단하게만 했다. 비행기 안에서 다 지워질 것 같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새벽 4시 20분에 보낸 것이었다. 엄마도 잠을 못 잔 것이었다. 서연은 답장 대신 하트 이모티콘만 눌렀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 한 잔만 마셨다. 핸드폰 배터리를 확인했다. 93%였다. 보조 배터리도 챙겼는지 확인했다. 여권도 한 번 더 봤다. 지갑도 열어봤다. 이미 어젯밤에 5번은 한 것들이었다. 현관 앞에 섰다. 캐리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도 있었다. 다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어젯밤에 짐을 쌀 때 엄마가 전화를 했었다. 뭘 챙겨야 하냐고. 서연이 캐리어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세면도구는 따로 파우치에 넣었냐고. 상비약은 챙겼냐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도 넣으라고. 서연은 그래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귀찮기도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웃었다. 엄마가 그런 것이다. 걱정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불을 껐다. 집이 어두워졌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문을 흔들어 봤다. 잠겼다. 공항 리무진은 5시에 탔다.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가 거의 찼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 도로가 뒤로 흘러갔다. 새벽빛을 받은 도로는 낯설게 아름다웠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이상하게 특별했다. 평소엔 절대 볼 수 없는 서울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전날 밤에 만들어 둔 것이었다. 제목은 도쿄 가는 길이었다. 음악이 흐르자 실감이 조금 더 났다. 2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자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냥 창밖을 봤다. 이 길을 매일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외 출장이 일상인 사람들.
공항이 지하철역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서연에겐 오늘이 처음이었다. 이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창 너머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서울이 멀어지면서 도로가 넓어졌다. 이 도로 끝에 공항이 있다는 게 실감났다. 서연은 이어폰 볼륨을 조금 올렸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더 넓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혼자 선이 더 넓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났다. 공항 특유의 냄새였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쳐 갔다. 다들 어디론가 빠르게 가고 있었다.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는 2층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발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긴장하면 언제나 그랬다. 공항이 처음인 사람은 티가 난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표지판을 여러 번 올려다보고. 그래도 괜찮았다. 처음인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다. 캐리어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키오스크 체크인 화면 앞에 섰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화면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나왔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예약 확인 메일을 열었다. 번호를 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틀릴까봐 3번 확인하고 눌렀다. 다행히 한 번에 됐다. 수화물 카운터로 캐리어를 끌고 갔다. 직원이 캐리어 무게를 달았다. 15.3kg이라고 했다. 20kg 이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탑승권을 건네받았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받았다. 도쿄 NRT 시트 24A. 이 두 줄만 봐도 심장이 이상해졌다. 탑승권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봤다. 또 넣었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다. 자동 심사대였다. 여권을 올려놓고 얼굴을 인식시켰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심장이 쿵했다. 이 문을 넘으면 진짜 밖이었다. 아직 한국에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이미 멀어진 기분이었다. 발걸음이 한번 멈춰졌다. 뒤를 돌아봤다. 출국장 안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사람들. 서연은 혼자 왔다. 배웅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엄마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가 생각났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그것으로 충분했다. 면세구역은 예상보다 화려했다. 향수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명품 브랜드들이 조명을 밝게 켜놓았다. 아침 7시인데도 손님들이 있었다. 서연은 엄마 부탁이 생각났다. 출발 며칠 전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향수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냐고. 어떤 걸 원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다. 모르겠다고. 그냥 예쁜 거면 된다고. 엄마가 향수를 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살면서 엄마한테 향수를 선물한 적이 없었다. 아마 엄마 스스로도 잘 모를 것이다. 자기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서연은 향수 매장을 천천히 돌았다.
테스터를 하나씩 뿌려봤다. 어떤 게 엄마한테 어울릴지 생각했다.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달콤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꽃향기가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한참을 고르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었다. 화이트 머스크 계열이라고 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향이었다.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하면서 선물 포장을 부탁했다. 직원이 작은 리본을 달아줬다.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향수를 넣은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깨지면 안 되니까. 엄마 거니까. 게이트는 132번이었다. 탑승 시작까지 45분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이른 아침의 빛이 활주로 위에 번지고 있었다. 맞은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혼자인 것 같았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옆에 세워놓았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다. 옆자리에는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가 의자 위에서 뛰고 싶어 했다. 아빠가 조용히 달랬다.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봤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행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려다가 그냥 껐다. 아무거나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그냥 이 순간이었으면 했다.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봤다. 저 중 하나가 나를 도쿄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낯설고 좋았다. 어디도 아닌 사이.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공중에 뜬 것 같은 이 시간이 좋았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밥은 먹었어? 새벽 6시 40분이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다. 문자로 대답하기가 싫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다. 도착했어? 응. 지금 게이트 앞이야. 그래. 밥은? 공항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다. 짐은 다 붙였어? 응. 여권은 챙겼어? 있어. 지갑은? 있다고. 서연은 피식 웃었다. 엄마는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물어봤었다. 어젯밤에도 3번은 물어봤다. 엄마, 나 28이야. 알아. 그래도 처음이잖아.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처음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공항 안내 방송이 영어로 흘러나왔다. 거기 사람 많아? 좀 있어. 춥지? 조금. 얇은 거 입고 가더라니. 창밖에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멀어지고 있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었다. 아니면 막 도착한 것이었다. 엄마. 응? 나 잘 다녀올게. 말하다가 목이 살짝 잠겼다. 본인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랬다. 알아. 잘 다녀와. 엄마 목소리도 조금 낮아져 있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사진 많이 찍고, 응. 거기서 울면 안 돼. 서연은 웃었다. 눈이 조금 따가워졌다. 엄마가 먼저 울 것 같은데. 나는 안 울어. 거짓말. 야. 진짜야. 둘 다 웃었다. 조용한 공항 게이트 앞에서 서울에 있는 엄마와 함께 서연은 전화를 잡은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이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면 좋겠다 싶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일본어가 먼저였다. 한국어가 그 다음이었다. 탑승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탄다. 그래, 잘 가. 있어봐. 향수 샀어. 엄마 거. 뭘 또 돈을 써. 화이트 머스크야. 깨끗한 향. 에이, 돈 쓰지 말랬잖아. 엄마 향이야. 딱. 잠깐 말이 없었다.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조용하게 낮아졌다. 다녀올게. 끊을게. 그래. 도착하면 연락해.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채팅창은 열어둔 채로 넣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밥 꼭 먹어. 사랑해.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게이트 앞에 줄이 생기고 있었다. 서연도 줄 끝에 섰다. 서연은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한동안 잊고 살았다. 처음 해보는 것의 기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가벼운 기분. 마지막이 언제였지? 대학교 입학 때인가? 아니면 첫 출근 때인가? 그게 몇 년 전인지 세어보다가 그만뒀다. 지금 이 기분이 더 중요했다. 탑승권을 다시 꺼냈다. 창가 자리였다. 이륙할 때 서울이 보일 것이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도시. 엄마가 지금도 있는 도시.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서연은 탑승권을 꼭 쥐었다.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을 내밀었다. 기계가 삐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앞으로 걸었다. 비행기 안 통로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 도쿄가 있다. 처음 맡아보는 공기가 날 것이다. 처음 보는 간판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섭기도 했다. 너무 설레기도 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좌석 번호 24A. 창이 바로 옆에 있었다. 승무원이 앞 통로를 지나갔다. 승객들이 짐을 올리고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쪽에서 들렸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공항이 뒤로 물러났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속도가 붙었다. 비행기가 떠올랐다. 서울이 아래에 있었다. 한강이 가늘게 빛났다. 아파트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내가 살았던 동네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아마 창가에 서 있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다시 누워 있을 것이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향수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했다. 어유, 이런 거 왜 사?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볼 것이다.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댈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웃을 것이다. 서연은 그 장면이 벌써 보고 싶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아직 이륙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래도 좋았다. 이게 여행인 것 같았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창밖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서연은 눈을 천천히 떴다. 하늘이 파랬다. 어디까지나 파랬다.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 너머 도쿄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4시 반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진짜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캐리어는 전날 밤부터 현관 앞에 세워두었다. 분홍색 수화물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 박서연. 목적지 도쿄 나리타. 첫 해외여행이었다. 혼자 가는 첫 여행이기도 했다. 28이 되도록 둘 다 처음이었다. 사실 계획은 작년부터였다. 직장 생활 2년이 됐으니 가자고 다짐했었다. 한 번은 바쁘고 한 번은 돈이 부족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눌러버렸다. 항공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에도 이런 기분이었다. 무섭고 설레고 믿기지 않는 기분. 서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마루를 걸어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설레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화장은 간단하게만 했다. 비행기 안에서 다 지워질 것 같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새벽 4시 20분에 보낸 것이었다. 엄마도 잠을 못 잔 것이었다. 서연은 답장 대신 하트 이모티콘만 눌렀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 한 잔만 마셨다. 핸드폰 배터리를 확인했다. 93%였다. 보조 배터리도 챙겼는지 확인했다. 여권도 한 번 더 봤다. 지갑도 열어봤다. 이미 어젯밤에 5번은 한 것들이었다. 현관 앞에 섰다. 캐리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도 있었다. 다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어젯밤에 짐을 쌀 때 엄마가 전화를 했었다. 뭘 챙겨야 하냐고. 서연이 캐리어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세면도구는 따로 파우치에 넣었냐고. 상비약은 챙겼냐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도 넣으라고. 서연은 그래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귀찮기도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웃었다. 엄마가 그런 것이다. 걱정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불을 껐다. 집이 어두워졌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문을 흔들어 봤다. 잠겼다. 공항 리무진은 5시에 탔다.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가 거의 찼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 도로가 뒤로 흘러갔다. 새벽빛을 받은 도로는 낯설게 아름다웠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이상하게 특별했다. 평소엔 절대 볼 수 없는 서울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전날 밤에 만들어둔 것이었다. 제목은 도쿄 가는 길이었다. 음악이 흐르자 실감이 조금 더 났다. 2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자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냥 창밖을 봤다. 이 길을 매일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외 출장이 일상인 사람들. 공항이 지하철역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서연에겐 오늘이 처음이었다. 이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창 너머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서울이 멀어지면서 도로가 넓어졌다. 이 도로 끝에 공항이 있다는 게 실감났다. 서연은 이어폰 볼륨을 조금 올렸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더 넓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혼자 선이 더 넓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났다. 공항 특유의 냄새였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쳐 갔다. 다들 어디론가 빠르게 가고 있었다.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는 2층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발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긴장하면 언제나 그랬다. 공항이 처음인 사람은 티가 난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표지판을 여러 번 올려다보고. 그래도 괜찮았다. 처음인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다. 캐리어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키오스크 체크인 화면 앞에 섰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화면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나왔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예약 확인 메일을 열었다. 번호를 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틀릴까봐 3번 확인하고 눌렀다. 다행히 한 번에 됐다. 수화물 카운터로 캐리어를 끌고 갔다. 직원이 캐리어 무게를 달았다. 15.3kg이라고 했다. 20kg 이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탑승권을 건네받았다. 서연은 2손으로 받았다. 도쿄 NRT 시트 24A. 이 2줄만 봐도 심장이 이상해졌다. 탑승권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봤다. 또 넣었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다. 자동 심사대였다. 여권을 올려놓고 얼굴을 인식시켰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심장이 쿵했다. 이 문을 넘으면 진짜 밖이었다. 아직 한국에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이미 멀어진 기분이었다. 발걸음이 한번 멈춰졌다. 뒤를 돌아봤다. 출국장 안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사람들. 서연은 혼자 왔다.
배웅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엄마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가 생각났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그것으로 충분했다. 면세구역은 예상보다 화려했다. 향수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명품 브랜드들이 조명을 밝게 켜놓았다. 아침 7시인데도 손님들이 있었다. 서연은 엄마 부탁이 생각났다. 출발 며칠 전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향수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냐고. 어떤 걸 원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다. 모르겠다고. 그냥 예쁜 거면 된다고. 엄마가 향수를 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살면서 엄마한테 향수를 선물한 적이 없었다. 아마 엄마 스스로도 잘 모를 것이다. 자기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서연은 향수 매장을 천천히 돌았다. 테스터를 하나씩 뿌려봤다. 어떤 게 엄마한테 어울릴지 생각했다.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달콤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꽃향기가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한참을 고르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었다. 화이트 머스크 계열이라고 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향이었다.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하면서 선물 포장을 부탁했다. 직원이 작은 리본을 달아줬다.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향수를 넣은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깨지면 안 되니까. 엄마 거니까. 게이트는 132번이었다. 탑승 시작까지 45분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이른 아침의 빛이 활주로 위에 번지고 있었다. 맞은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혼자인 것 같았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옆에 세워놓았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다. 옆자리에는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가 의자 위에서 뛰고 싶어 했다. 아빠가 조용히 달랬다.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봤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행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려다가 그냥 껐다. 아무거나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그냥 이 순간이었으면 했다.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봤다. 저 중 하나가 나를 도쿄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낯설고 좋았다. 어디도 아닌 사이.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공중에 뜬 것 같은 이 시간이 좋았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밥은 먹었어? 새벽 6시 40분이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다. 문자로 대답하기가 싫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다. 도착했어? 응. 지금 게이트 앞이야. 그래. 밥은? 공항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다. 짐은 다 붙였어? 응. 여권은 챙겼어? 있어. 지갑은? 있다고. 서연은 피식 웃었다.
엄마는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물어봤었다. 어젯밤에도 3번은 물어봤다. 엄마, 나 28이야. 알아. 그래도 처음이잖아.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처음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공항 안내 방송이 영어로 흘러나왔다. 거기 사람 많아? 좀 있어. 춥지? 조금. 얇은 거 입고 가더라니. 창밖에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멀어지고 있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었다. 아니면 막 도착한 것이었다. 엄마. 응? 나 잘 다녀올게. 말하다가 목이 살짝 잠겼다. 본인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랬다. 알아. 잘 다녀와. 엄마 목소리도 조금 낮아져 있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사진 많이 찍고. 응. 거기서 울면 안 돼. 서연은 웃었다. 눈이 조금 따가워졌다. 엄마가 먼저 울 것 같은데. 나는 안 울어. 거짓말. 야. 진짜야. 둘 다 웃었다. 조용한 공항 게이트 앞에서. 서울에 있는 엄마와 함께. 서연은 전화를 잡은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이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면 좋겠다 싶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일본어가 먼저였다. 한국어가 그 다음이었다. 탑승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탄다. 그래. 잘 가. 있어봐. 향수 샀어. 엄마 거. 뭘 또 돈을 써. 화이트 머스크야. 깨끗한 향. 에이. 돈 쓰지 말랬잖아. 엄마 향이야. 딱. 잠깐 말이 없었다.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조용하게 낮아졌다. 다녀올게. 끊을게. 그래. 도착하면 연락해.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채팅창은 열어둔 채로 넣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밥 꼭 먹어. 사랑해.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게이트 앞에 줄이 생기고 있었다. 서연도 줄 끝에 섰다. 서연은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한동안 잊고 살았다. 처음 해보는 것의 기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가벼운 기분. 마지막이 언제였지? 대학교 입학 때인가? 아니면 첫 출근 때인가? 그게 몇 년 전인지 세어보다가 그만뒀다. 지금 이 기분이 더 중요했다. 탑승권을 다시 꺼냈다. 창가 자리였다. 이륙할 때 서울이 보일 것이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도시. 엄마가 지금도 있는 도시.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서연은 탑승권을 꼭 쥐었다.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을 내밀었다. 기계가 삐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앞으로 걸었다. 비행기 안 통로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 도쿄가 있다. 처음 맡아보는 공기가 날 것이다. 처음 보는 간판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섭기도 했다.
너무 설레기도 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좌석 번호 24A. 창이 바로 옆에 있었다. 승무원이 앞 통로를 지나갔다. 승객들이 짐을 올리고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쪽에서 들렸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공항이 뒤로 물러났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속도가 붙었다. 비행기가 떠올랐다. 서울이 아래에 있었다. 한강이 가늘게 빛났다. 아파트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내가 살았던 동네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아마 창가에 서 있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다시 누워 있을 것이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향수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했다. 어유, 이런 거 왜 사?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볼 것이다.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댈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웃을 것이다. 서연은 그 장면이 벌써 보고 싶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아직 이륙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래도 좋았다. 이게 여행인 것 같았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창밖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서연은 눈을 천천히 떴다. 하늘이 파랬다. 어디까지나 파랬다.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 너머 도쿄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4시 반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진짜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캐리어는 전날 밤부터 현관 앞에 세워두었다. 분홍색 수화물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 박서연. 목적지 도쿄 나리타. 첫 해외여행이었다. 혼자 가는 첫 여행이기도 했다. 28이 되도록 둘 다 처음이었다. 사실 계획은 작년부터였다. 직장 생활 2년이 됐으니 가자고 다짐했었다. 한 번은 바쁘고 한 번은 돈이 부족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눌러버렸다. 항공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에도 이런 기분이었다. 무섭고 설레고 믿기지 않는 기분. 서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마루를 걸어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설레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화장은 간단하게만 했다. 비행기 안에서 다 지워질 것 같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새벽 4시 20분에 보낸 것이었다. 엄마도 잠을 못 잔 것이었다. 서연은 답장 대신 하트 이모티콘만 눌렀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 한 잔만 마셨다.
핸드폰 배터리를 확인했다. 93%였다. 보조 배터리도 챙겼는지 확인했다. 여권도 한 번 더 봤다. 지갑도 열어봤다. 이미 어젯밤에 5번은 한 것들이었다. 현관 앞에 섰다. 캐리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도 있었다. 다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어젯밤에 짐을 쌀 때 엄마가 전화를 했었다. 뭘 챙겨야 하냐고. 서연이 캐리어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세면도구는 따로 파우치에 넣었냐고. 상비약은 챙겼냐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도 넣으라고. 서연은 그래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귀찮기도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웃었다. 엄마가 그런 것이다. 걱정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불을 껐다. 집이 어두워졌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문을 흔들어 봤다. 잠겼다. 공항 리무진은 5시에 탔다.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가 거의 찼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 도로가 뒤로 흘러갔다. 새벽빛을 받은 도로는 낯설게 아름다웠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이상하게 특별했다. 평소엔 절대 볼 수 없는 서울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전날 밤에 만들어둔 것이었다. 제목은 도쿄 가는 길이었다. 음악이 흐르자 실감이 조금 더 났다. 2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자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냥 창밖을 봤다. 이 길을 매일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외 출장이 일상인 사람들. 공항이 지하철역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서연에겐 오늘이 처음이었다. 이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창 너머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서울이 멀어지면서 도로가 넓어졌다. 이 도로 끝에 공항이 있다는 게 실감났다. 서연은 이어폰 볼륨을 조금 올렸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더 넓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혼자 선이 더 넓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났다. 공항 특유의 냄새였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쳐 갔다. 다들 어디론가 빠르게 가고 있었다.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는 2층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발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긴장하면 언제나 그랬다. 공항이 처음인 사람은 티가 난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표지판을 여러 번 올려다보고. 그래도 괜찮았다. 처음인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다. 캐리어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키오스크 체크인 화면 앞에 섰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화면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나왔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예약 확인 메일을 열었다. 번호를 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틀릴까봐 3번 확인하고 눌렀다. 다행히 한 번에 됐다. 수화물 카운터로 캐리어를 끌고 갔다. 직원이 캐리어 무게를 달았다. 15.3kg이라고 했다.
20kg 이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탑승권을 건네받았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받았다. 도쿄 NRT 시트 24A. 이 두 줄만 봐도 심장이 이상해졌다. 탑승권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봤다. 또 넣었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다. 자동 심사대였다. 여권을 올려놓고 얼굴을 인식시켰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심장이 쿵했다. 이 문을 넘으면 진짜 밖이었다. 아직 한국에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이미 멀어진 기분이었다. 발걸음이 한번 멈춰졌다. 뒤를 돌아봤다. 출국장 안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사람들. 서연은 혼자 왔다. 배웅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엄마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가 생각났다. 잘 잤어? 밥 먹고 출발해. 그것으로 충분했다. 면세구역은 예상보다 화려했다. 향수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명품 브랜드들이 조명을 밝게 켜놓았다. 아침 7시인데도 손님들이 있었다. 서연은 엄마 부탁이 생각났다. 출발 며칠 전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향수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냐고. 어떤 걸 원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다. 모르겠다고. 그냥 예쁜 거면 된다고. 엄마가 향수를 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살면서 엄마한테 향수를 선물한 적이 없었다. 아마 엄마 스스로도 잘 모를 것이다. 자기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서연은 향수 매장을 천천히 돌았다. 테스터를 하나씩 뿌려봤다. 어떤 게 엄마한테 어울릴지 생각했다.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달콤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꽃향기가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한참을 고르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었다. 화이트 머스크 계열이라고 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향이었다.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하면서 선물 포장을 부탁했다. 직원이 작은 리본을 달아줬다.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향수를 넣은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깨지면 안 되니까. 엄마 거니까. 게이트는 132번이었다. 탑승 시작까지 45분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이른 아침의 빛이 활주로 위에 번지고 있었다. 맞은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혼자인 것 같았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옆에 세워놓았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다. 옆자리에는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가 의자 위에서 뛰고 싶어 했다. 아빠가 조용히 달랬다.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봤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행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려다가 그냥 껐다. 아무거나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그냥 이 순간이었으면 했다.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봤다. 저 중 하나가 나를 도쿄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낯설고 좋았다. 어디도 아닌 사이.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공중에 뜬 것 같은 이 시간이 좋았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밥은 먹었어? 새벽 6시 40분이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다. 문자로 대답하기가 싫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다. 도착했어? 응. 지금 게이트 앞이야. 그래. 밥은? 공항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다. 짐은 다 붙였어? 응. 여권은 챙겼어? 있어. 지갑은? 있다고. 서연은 피식 웃었다. 엄마는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물어봤었다. 어젯밤에도 3번은 물어봤다. 엄마, 나 28이야. 알아. 그래도 처음이잖아.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처음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공항 안내 방송이 영어로 흘러나왔다. 거기 사람 많아? 좀 있어. 춥지? 조금. 얇은 거 입고 가더라니. 창밖에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멀어지고 있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었다. 아니면 막 도착한 것이었다. 엄마. 응? 나 잘 다녀올게. 말하다가 목이 살짝 잠겼다. 본인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랬다. 알아. 잘 다녀와. 엄마 목소리도 조금 낮아져 있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사진 많이 찍고. 응. 거기서 울면 안 돼. 서연은 웃었다. 눈이 조금 따가워졌다. 엄마가 먼저 울 것 같은데. 나는 안 울어. 거짓말. 야. 진짜야. 둘 다 웃었다. 조용한 공항 게이트 앞에서. 서울에 있는 엄마와 함께. 서연은 전화를 잡은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이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면 좋겠다 싶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일본어가 먼저였다. 한국어가 그 다음이었다. 탑승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탄다. 그래. 잘 가. 있어봐. 향수 샀어. 엄마 거. 뭘 또 돈을 써. 화이트 머스크야. 깨끗한 향. 에이. 돈 쓰지 말랬잖아. 엄마 향이야. 딱. 잠깐 말이 없었다.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조용하게 낮아졌다. 다녀올게. 끊을게. 그래. 도착하면 연락해.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채팅창은 열어둔 채로 넣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밥 꼭 먹어. 사랑해.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게이트 앞에 줄이 생기고 있었다. 서연도 줄 끝에 섰다. 서연은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한동안 잊고 살았다. 처음 해보는 것의 기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가벼운 기분. 마지막이 언제였지? 대학교 입학 때인가? 아니면 첫 출근 때인가? 그게 몇 년 전인지 세어보다가 그만뒀다. 지금 이 기분이 더 중요했다. 탑승권을 다시 꺼냈다. 창가 자리였다. 이륙할 때 서울이 보일 것이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도시. 엄마가 지금도 있는 도시.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서연은 탑승권을 꼭 쥐었다.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을 내밀었다. 기계가 삐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앞으로 걸었다. 비행기 안 통로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 도쿄가 있다. 처음 맡아보는 공기가 날 것이다. 처음 보는 간판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섭기도 했다. 너무 설레기도 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좌석 번호 24A. 창이 바로 옆에 있었다. 승무원이 앞 통로를 지나갔다. 승객들이 짐을 올리고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쪽에서 들렸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공항이 뒤로 물러났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속도가 붙었다. 비행기가 떠올랐다. 서울이 아래에 있었다. 한강이 가늘게 빛났다. 아파트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내가 살았던 동네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아마 창가에 서 있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다시 누워 있을 것이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향수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했다. 어유, 이런 거 왜 사?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볼 것이다.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댈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웃을 것이다. 서연은 그 장면이 벌써 보고 싶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아직 이륙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래도 좋았다. 이게 여행인 것 같았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창밖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서연은 눈을 천천히 떴다. 하늘이 파랬다. 어디까지나 파랬다.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 너머 도쿄가 기다리고 있었다.